안녕하세요. 러닝패스 2020입니다. 미래는 플랫폼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패스는 학습 경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티치, 누군가 가르치죠. 이런 거에 이어서 그렇게 배운 지식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학습해 나갈까 하는 그 경로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에 플랫폼의 학습 경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학생들 사이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미래 사회가 플랫폼화 되기 때문에 그 건물주 위에 플랫폼주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 주식 시장에 보면 전통 기업도 있지만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거품 논란도 있지만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것이 앞으로도 더 사실 지배력을 더 키워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세상이 오고 있고 왔고 빅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AI라든지 데이터 과학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조차 이제 플랫폼을 확실하게 정의하기 어려워하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해보면 됩니다. 어떤 사용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플랫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좀 학문적으로 광의로는 뭐 종교, 국가까지 이제 플랫폼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플랫폼은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소비자는 어떤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그러죠. 사서 사용하는 사람, 소비 활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고객은 조금 다르죠. 고객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발소 아니면 헤어샵, 네일샵처럼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측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든 고객이나 소비자 등으로 분류는 사용자가 있는 것을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함께 가야 하는 인류의 미래 세상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기술이나 남녀노소에 국한되지 않는 이제 플랫폼 세상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로부터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또는 우리 회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업을 이제 영위하는 쪽을 플랫폼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러닝 패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이 러닝 패스가 나의 어떤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꾸준하게 계속 달리시기를 권하고요. 목표 지점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인이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함께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보통 취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창업을 하게 됩니다. 또는 끽경제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좀 안 좋은 인식이지만 어떻든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끽경제가 많이 팽창하고 있는데요. 미래는 이제 끽경제 주도 분야가 이제 커질 것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이런 배경을 설명드린 것은 러닝 패스가 바로 이 플랫폼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며 결코 이제 개발자나 이과생 젊은이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러닝 패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에 대한 러닝 패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과 엔지니어링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 분야죠. 그래서 개발은 요즘은 이제 풀스 개발 이런 용어가 있는데 숨이 턱 막히죠. 특히 학생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숨이 헉 막힌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미래에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더 나은 나의 삶을 찾기 위한 학습 경로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것은 실제로 현재 시점에 대학생 팀 6팀이 저희와 이제 이런 러닝 패스를 따라서 학습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표는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서 학점을 따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아가서 실력을 길러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은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이것은 다양한 용어로 불려집니다. 시스템 개발, 앱 개발, 웹 개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근데 앱이란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풀스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앱 개발할 때 앱 개발 도구를 잡는 사람들인데 그런 접근법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백엔드 단이 있고 프론트엔드 단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프론트엔드는 앱과 웹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백엔드 단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런 시스템 또는 사이트를 담는 클라우드라는 것이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팽창해서 사이버 대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이런 관점으로 보이겠죠. 위쪽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제가 이제 하나만 나야 되는데 딥러닝 뉴럴 넷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계학습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어떻든 지금 우리가 이제 러닝 페이스 상에서는 제가 이제 가야 될 길에 명확한 이제 점들을 찍어 드립니다. 이렇게 되고요. 우측을 보시면 이제 이런 하단에서는 이제 오픈 소스들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툴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개발자나 이과생 기술자들의 전용이 아니고요. 산업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생활 쪽에서 일반인까지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우리 삶을 증강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최근에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채팅이나 챗봇이죠. 그리고 RPA 해서 이게 이제 업무 자동화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원래 이제 혁명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다 도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연결선상에서 이제 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CRM, ERP, BI 같은 것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아직도 면면이 굉장히 중요한 컴퓨팅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트렌드를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단에서는 노드.js와 장고 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지고요. 물론 이게 러닝 패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학습할 건지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이제 노드.js와 장고가 이제 반반 정도 되는데 원래 학생들하고 제가 의논을 할 때 항상 이제 선택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원래 6팀은 전부 장고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웹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걸 먼저 이제 잡아서 파고들죠. 깊이 파고들어서 웹 개발을 이해하게 됩니다. 장고를. 그래서 이제 플러스 코드는 이제 파이썬 웹인데 이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은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이죠. 이 장고라는 것으로 웹 개발 내가 완전히 어떤 약간 전문성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쪼개서 또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런 노드.js와 스프링 중에 스프링 부트를 이제 제가 학습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의 흐름이 이제 어떤 기업 주도형 사회가 아니고 공공 주도형 사회로 많이 이제 시프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더 묘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공공 주도형 사회에서는 이제 국가 과제들이 많죠. 국가 일들이. 그래서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단 웹 개발을 이것으로 이제 좀 스터디를 하시길 원하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것을 같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고나 러스트 이런 이제 랭귀지들이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이 나의 길이다가 아니고 나는 고를 하겠다 하면 이것도 선택이 가능하겠죠. 제가 지금은 이제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보편적인 러닝 패스이기 때문에 장고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쪽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HTML5 CSS3죠. 물론 HTML5 안에 CSS가 포함되긴 하지만 이런 쪽은 이제 필수이죠. 파란색입니다. 시간을 안배해서 이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은 안 해도 되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숙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트스트랩 같은 것이 이제 요즘은 이제 모듈화 제공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반응형 웹이라든지 최근 이제 웹 디자인 트렌드 같은 것을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이제 바닐라 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jQuery가 많이 이제 이미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jQuery는 급격히 이제 사용이 줄어들고 있고요. 어떤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이런 쪽으로 이제 이어가셔야 되고요. 타입스크립트는 조금 더 이제 쉽고 고차원 이제 약간 더 객체 지향 개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UI 단에서는 이제 리액트나 Vue.js 그리고 Angular.js가 있는데 리액트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Vue.js도 많이 이제 급격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리액트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까만색이죠. 스벨테라고 이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위프트라든지 플러터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파이어베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앱 개발의 메인 도구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단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SQL과 NoSQL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제 그래프DB도 많이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걸 웹 개발 하다 보면 드립다 이제 MySQL을 바로 쓰게 됩니다. 근데 MySQL을 붙여서 간단한 쿼리문, SQL문을 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다음 단계 이 SQL 자체도 굉장히 하이테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풀스택 개발에서 진정한 고수가 SQL을 잡게 됩니다. 해보면.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나 이쪽도 굉장히 깊은 날리지와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어느 수준까지는 공부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NoSQL은 이제 MongoDB죠. MongoDB에서 이제 키밸류 방식의 JSON이나 XML JSON으로 이어지는 그 데이터 형식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MongoDB에서 MySQL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MongoDB는 NoSQL 계열에서 키밸류 방식의 DB죠. 그리고 하둡이나 맵리듀스 이런 쪽으로는 이제 한때 이제 많은 기업이나 공공에서 도입을 했는데 사실 아직 데이터에 핑계를 많이들 대고 있는데 빈통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일단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해 놓고 못 쓰고 있는 거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러닝 패스에게는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죠. 거기다 데이터를 담고 그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라클이나 포스트그레 SQL 이런 것들은 사실 오라클 회사가 이 포스트그레 MySQL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DB라는 것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오라클이 절대 강자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실 오라클이 현재 구축된 큰 시스템은 99%를 오라클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이런 쪽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SQL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넣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든 필요에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러닝 패스는 일단 이 MySQL 계열의 마리아DB와 SQL 이렇게 제가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 오른쪽에 방법론이라는 부분과 약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도커는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쿠버네티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측면에서는 쿠버네티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큰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작년에 같이 학습했던 학생분이 취업을 해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공부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단을 형태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쿠버네티스를 계속 이제 접목 공부하는 쪽이 많이 늘어나는데 어떻든 모놀리틱 형태의 서비스가 아직도 지배적이긴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쿠버네티스를 공부하시기를 권하고요. 참고로 구글은 하루에 이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루 20억 개의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죠, 하루. 1년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클라우드 운영체제의 서비스 운영체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하이퍼V가 있죠. 하이퍼V가 많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SL2 이것이 이제 올해 초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분투라든지 센토스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들어가겠죠. 센토스도. 그래서 이제 이 WSL2 기반에서 이제 우분투 리눅스를 써서 그 우분투 위에 이런 장고, 마리아DB, 뭐 부트스트랩 HTML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단이 개발과 동시에 이제 배포가 돼서 소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데브옵스라고 그러죠. 그 데브옵스의 전문가가 되는 길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인데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그 데브옵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옵스, ML옵스, 머신러닝옵스죠. 그리고 AI옵스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쪽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케스트라처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모아서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그걸 사용까지 전달하는 체계. 그런데 소스를 개발해도 그 개발된 소스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이게 사실 꿈이죠, 꿈. 예전에도 이제 존재했죠.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이런 단어들로 많이 이제 지향을 해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런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그리고 이런 이제 풀스택 개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서 실현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로쿠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만이 좀 더 있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좀 쓰셔야 되죠. 왜냐하면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서비스를 이런 데 얹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서비스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풀스택 개념의 어떤 전체를 러닝 패스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상도 그렇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시각화 이런 쪽도 중요하죠. 그리고 맵, 지도를 붙여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직방, 다방 이런 쪽은 전부 지도를 뭐 구글 맵, 다음 맵, 네이버 맵을 붙여서 API를 사용해서 개발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래핑 쪽, 그러니까 크롤링이죠. 크롤링은 소셜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활용해서 하는 비즈니스는 스크래핑을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크래핑의 도사가 돼도 일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크다운은 이제 간단한 HTML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든 이제 마크다운이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죠. 기도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크다운을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GraphQL이라는 것은 이제 API 쪽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웹에 조회, 등록, 수정, 삭제를 하는 API인데요. RESTful API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GraphQL이 급속히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단에서는 뭐 GitHub는 빨간색이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CMS나 이런 에디터도 많이 이제 씁니다. 하다가 보면 이런 걸 쓰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시각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는 굉장히 많고 붙여보면 항상 에러가 나고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오픈소스가 주는 강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1년 동안 개발할 것을 이제 오픈소스로 하면 며칠 만에 할 수도 있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면 그리고 참 이쪽으로 빠뜨렸는데 C와 C++ 그리고 자바 순수 자바죠. 그리고 스프링 자체 그리고 웹 어셈블리 그다음에 일렉트론으로 최근에는 데스크탑을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에서는 유니티 같은 이런 것들이 절대 강자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선택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이제 플랫폼의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나는 이 길로 가겠다 게임으로 하면 유니티를 잡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러닝 패스를 잡으시면 되고요. 오늘 러닝 패스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바이썬 분석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딥러닝 뉴럴넷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딥러닝이 뭐냐 하면 이제 딥러닝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데이터 사이언스의 길은 첫 봉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딥러닝 자체의 작동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가 다 개입되어 있죠. 컴퓨터 랭귀지만이 아니죠. 바이썬이라는 랭귀지만이 아니고 미분적분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 나오죠. 그 다음에 수치 해석이라고 컴퓨팅 중에도 그런 영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다가 보면 도메인 날리지가 필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양자역학, 열역학 이런 쪽도 개입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디즈니나 이런 이제 미국에 있는 거대 영화사들의 핵심 인력은 물리학과 출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물리학 펑션들이 많이 쓰이죠. 나베스톡스라든지 뭐 많죠. 열역학에 관련된 그런 이퀘이션들이 쓰이는데요. 나베스톡스는 아직 푼 사람은 없는데 이런 이제 수치 해석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유사한, 그러니까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이 뿌려지는 모양이나 비가 뿌려지는 모양, 그 바다에 파도가 치는 모양들을 실사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나베 스톡스를 풀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비주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학자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미디어 쪽에서는 굉장히 요직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텐서플로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케라스가 이제 포함되어 이 안에 들어가기도 했죠. 파이토치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고, 스키킬런, 그리고 스탯스 모델, 그 외에도 티아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뷰어라고 이제 자바 진영에서 파이썬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내놨는데요. 이 트리뷰어도 한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든 이런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이제 백본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쪽을 또는 인공지능 쪽을 하다 보면 컴퓨터의 영상과 이미지를 다루는 비전 분야, 그리고 소리, 그리고 진동, 그런 파동을 다루는 분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그니션이죠. 인간의 인지와 관련되니까 눈, 코, 입, 귀 이런 것에서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 쪽의 코그니션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NLP는 자연어 처리인데요. 사실 원래 트렌드의 1번이 NLP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챗봇 그리고 RPA 쪽은 바로 이 NLP 영역인데요. 버트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구글에서 공개하고 2018년이죠. 2019년에 버트가 이제 구글이 이제 이걸 다 도입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번역에 도입하고 뭐 80개 언어에 도입했다고 얘기를 작년에 봤었는데요. 근데 불과 이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버트라는 알고리즘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GPT-3가 또 떠들썩하게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1750억 개의 파라메타로 코딩을 막 해주는 거죠. 알려진 바로는.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도래를 그 부정적인 일론 머스크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급진적인 이제 레이 커즈와일 이런 분들은 2045년을 예상했는데요. 갑자기 이걸 보더니 일론 머스크는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겼습니다. 예측을. 그래서 얼마 안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AGI가 나오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똑똑한 로봇을 데려가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는 보셔야 되고, 물론 이게 외에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야에서는 리그레션, 뭐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시계열, 플래닝, OR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통계 영역에서 또는 이것이 딥러닝과 결합이 되면서 LSTM, 그리고 이제 프로펫 이런 것들이 이제 RNN 계열로도 들어오고 뭐 CNN 계열도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은 영상을 찍어 올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욜로라든지
자율운전차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뭐 거기만 아니겠지만 뭐 영상 인식, 이미지 인식이고 오픈 CV 그리고 티처블 머신은 구글에서 내는 것인데 응용 단에서는 좀 굉장히 유용하고 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는 공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주피터 랩이라든지 코랩, 아나콘다, 바이참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이제 툴들을 선택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쓰게 되고요. 캑을 이것은 이제 구글 자회사죠.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데이터 과학의 예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굉장히 좋은 소스들이 속속 이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캑을. 그러니까 기더브처럼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봇 쪽은 이제 다이alogue 플로우나 이제 특히 좀 주시해 볼 기술이 뭐 웹 RTC 이런 것들이 있죠. 웹 RTC로는 작년엔가 우리나라에서 이 웹 RTC로 스타트업을 만든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팅을 P2P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의외로 중요한데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는 항상 분석, 설계, 개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뒤에는 테스트와 운영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이 예전에는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이제 패키지화되고 하면서 많이 이제 좀 중요도가 떨어진 듯 보이는데 최근에 이런 풀스택 개발할 때 역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UML이라든지 RAD, 그러니까 이제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이 방법들은 아직 살아있고요. 몇몇이. 그 다음에 Agile Development도 있죠. 그리고 디자인 싱킹은 개발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떠올랐죠. 이런 것들이 방법론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거기서는 조금 전에 이제 UI 정의서, 펑션 DFD, 테이블 ERD 이것은 제가 커리어 패스, 그러니까 러닝 패스 학습을 좀 하셔서 기본 개념을 잡고 가시면 요런 기본 개념 하에서 이쪽으로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찍어 가시면 되는 거죠. 권장드립니다. 그 트렌드 자체는 이제 로코드, 노코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코딩이 없이 코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자가 없어도 내가 어떤 도메인 날리지만 있으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 로코드, 노코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솔루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는 이제 조금 보이긴 하는데 뭐 미국, 중국, 유럽 쪽은 뭐 러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일반인, 나이 든 사람 그리고 개발자만이 아니더라도 나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이제 제가 개발자나 이과생이나 젊은이들만 하지 않고 이제는 보편적으로 이제 인류의 미래 사회가 구축되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으로 누구나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제분이 있으면 이걸 하나 시키시면 됩니다. 강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PI 퍼스트 개발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의 교환을 먼저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개발하라 이 뜻이고요. 2020년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UI가 이제 UX라고 그러죠. User Experience에서 이제 사실은 워낙 많은 화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하죠. 그래서 약간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약간 재미있는 요소가 들어가는 애니메이티드 UX가 트렌드고요. 이것은 힐링 요소가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오랫동안 여러 개를 보다가 보면 이런 애니메이티드 된 UX를 볼 때 내가 이제 조금 더 뭐 스트레스가 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AIOps, DevOps는 얘기 드렸고요. 마이크로 서비스의 트렌드. 근데 이것은 웬만한 규모와 기술력이 없으면 어렵죠. 잼스택은 보셔야 되고요. 잼스택은 자바스크립트, API, 마크다운입니다. 약자인데 이 개발도 지금 급상승하고 있고요. 프로그레시브 웹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무작정 앱이 좋다 해서 앱을 만드시는데 좋은데 앱을 만드셔도 되는데 이 얘기 드렸던 이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이것이 당연히 고려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일단 웹을 만들고 그다음에 반응형을 만들면서 앱화해 나가는 이런 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 숨어 있는 빙산을 보면 10% 보이죠. 위에 90% 숨어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앱을
앱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해서 앱을 드립다 만들면 안 되고요. 이런 이제 풀스택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을 만들어가면서 반응형을 만들면서 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폰에서는 웹앱을 뭐라고 부릅니까? 웹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HTML5로 반응형으로 만들면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반응형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붙이고 나서 아이폰에서 그것을 붙이면 그것을 바로 앱이라 부르죠. 그것을 웹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스위프트라든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이제 그 감싸면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아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만들면 그것은 이제 네이티브 앱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리액트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리액트 네이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거는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프로그레시브 웹을 저는 일단은 권장해 드리고요. 그래서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이제 말씀드렸었죠. 헤로코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러닝 패스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학생 팀들은 이제 손을 잡고 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협의해서 어디를 하고 싶냐 또는 본인의 적성이 어디냐 또는 그동안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협의하고 해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러닝 패스를 구성해 가고요. 이 지금 보여드린 빨간색 부분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6팀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장고를 선택했고요. 부트스트랩은 제가 이제 예제를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쪽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쪽 하는 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1단계 러닝 패스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각자 심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달 동안 이걸 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는, 월요일 날 만나는 팀은 한 분은 마크다운, 한 분은 이제 다른 쪽, 이쪽을 잡았다가 또 이제 RPA를 좀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딥러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5명인데, 한 분은 이미 취업을 해버렸고요. 대학교 상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걸 하고 있고, 한 분은 시각화를 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이제 리액트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심하고 있죠. 한 분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지금 이제 바닐라를 추천했는데 하는지는 오류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러닝 패스의 느낌은 너무 많은 기술들이 너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해버릴 수도 없고요.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좀 긴 시간을 두고 가면서 가볍게 얘기를 나누고 어떤 팀과 어떤 일을 해보면서 내 학습 경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러닝 패스고요. 지금까지 6팀에 계신 분들은 전부 빠짐없이 자기 러닝 패스를 잘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러닝 패스가 커리어 패스로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내 경력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경력 단계로. 그래서 보시면 이런 플랫폼에 관련된 뭐 기술들은 이렇게 다양하죠. 오히려 이제 뭐 스마트 관점에서는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그리고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트윈,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센서, 뭐 3D 프린팅, 드론 많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좀 더 훨씬 넓은 영역에서 이 디지털 세상에 어떤 베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플랫폼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러닝 패스를 잡고 방향을 정한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 바로 이게 이제 이것이 실제 세상이 바뀌는 모습들입니다. 그래 보시면 뭐 플랫폼도 있지만 바이오 헬스, 라이프 투어, 그다음에 공유 경제 요새 말이 많죠. 탈 것, 라스트 마일 서비스 이거는 이제 자전거 많이 돌아다니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자동으로 가는 작은 그 스쿠터로 그러나요? 그런 것들, 자율차, 핀테크, 인수테크 이것은 이제 보험이 어떤 이제 플랫폼화 되는 것인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지금 이게 뜨겁습니다. 아마 한국에도 이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법만 좀 바뀌면. 에그리테크, 농업에도 농업이 의외로 이제 하이테크화되고 육상산업화 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에듀테크, 교육이 이제 기술이 붙어서 가고 있죠. 텔레워킹 이것은 이제 줌 커뮤니케이션, 비대면 학습이죠. 영상교육 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리걸 테크는 이제 법률 쪽이 이제 변호사, AI 변호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 이미 출시된 것 같고요.
프롭테크는 부동산이 바뀌는 것이고, 우주항공 뭐 이것은 뭐 이미 화성에 보내기도 하고, 지구 이쪽에서 저 반대쪽까지 30분 만에 물건과 사람을 나르는 것은 이미 우주선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주선이도 비행기가 아니고 30분 만에 대기권 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날아가니까 마 23이라고 합니다. 빠르죠. 마 23이면 마 340m를 가죠. 소리가 23이면 3400, 6800. 뭐 상상 초월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분야도 이제 굉장히 해상 풍력도 이제 최근에 의외로 굉장히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에너지. 그 셰일 가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꿨죠. 그 통신, 위성 이런 것들도 뭐 통신은 이제 5G를 넘어서 6G 얘기 나오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있었던 이 아랫 부분들도 이제 뭐 좀 전에 언급드렸던 ERP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공장 WMS 공장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떻든 이런 형태의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예시를 좀 드는데,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 플랫폼이나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오셨던 분들의 나이 드신 분들이겠죠. 나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저항이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단계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또는 대립하면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런 러닝 패스를 확실하게 만드셔서 따라가면, 여기에서 어떤 한 분야에서 창업, 취업 또는 전문가로서의 활동, 그걸 기경제라고 그러죠. 이런 쪽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이제 갈 수 있는 미래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산업시대가 끝나고, 산업시대라는 것은 제조나 인프라 이런 쪽이 이 얘기죠. 이제는 이제 서비스로 바뀐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공감하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용자가 있는 이 플랫폼이 바로 인류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잘 구축되고 사실은 변화해 가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바로 이 사용자 중심의 사회로 이제 구성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 사회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러닝 패스를 지원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globalintelligence.kl로 들어가시면 두 가지 기능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COP라는 걸 여기 보시면 이거 작게 보이죠? COP라고 누르시면 뭐 동일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참여하고 싶으면 그쪽 COP로 들어가겠지만, 일반 실전 학습 COP가 이렇게 있는 어디로 들어가든 기본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플랫폼은 이제 지금 하나만 붙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좀 필요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 기능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강의나 실전을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딥러닝을 하겠다 하면 김성훈 교수님의 강의를 모아둔 거죠. 그리고 파이썬을 하겠다면 파이썬에 이제 좋은 강의를 누가 이제 올려놓으면 그걸 내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토픽이 제공이 됩니다. 토픽은 매일매일 이 플랫폼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이죠. 유용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뭐 싸웠다, 뭐 깨졌다, 전쟁했다, 뭐 아프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거의 없고요. 어떤 유용한 정보 위주로 올라오고, 거기에서 키워드들,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어떤 미국의 좋은 기업 이런 걸 볼 수도 있죠. 또 유럽의 좋은 기업, 중국의 좋은 기업을 볼 수가 있고, 그 키워드들도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랩에서는 기더브에서 많은 것들 여러분이 찾을 수 있지만, 우리끼리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좀 레디메이드 된 것, 좀 잘 만들어진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소스 공유가 되는 공간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기더브와 연결도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분석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분석은 이렇게 얘기하죠.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서 이제 파이썬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럼 파이썬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여러 가지 뭐 코그니티브라든지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이제 시각화해서 매트플롯립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이제 차트 같은 이제 시각화 툴을 통해서 화면을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분석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석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툴이죠. 보시면 소스를 가져와서 어널리시스 있죠, 대시보드 있죠, 리절트 결과죠, 리포트는 이제 리포트를 만들죠. 그래서 이런 분석 플랫폼, 토털 파이프라인화된 분석 플랫폼이 제공될 텐데, 여기서 이제 분석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 가공,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템플릿이 이제 업다운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업된 템플릿이고요. 업로드된 템플릿은 내가 이제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서히 템플릿들이 채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을 하시다가 협의해서 템플릿들을 공유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캐글이죠. 캐글을 우리끼리 해본다, 이런 작은 이제 캐글 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러닝 페이스를 하시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이제 실전 사례, 지금 이런 이제 러닝 패스를 따라간 분들 사례를 보여드리면, 딱 있죠.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2017년에 이제 성공한 팀인데, 팀은 뭐 여기서 여기는 노드.js를 선택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MS SQL 서버를 했었고요. HTML5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했고요, 당연히 했죠. 그 다음에 지도 맵을 했어서 결국 이제 다음 맵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구글 맵, 네이버 맵 다음을 다 선택했었는데, 뭔가 다 이제 한계가 있어서 구글 맵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이 당시에 이제 DB 설계는 뭐 제가 가르쳐 줬고, 그 당시에는 일부는 블록체인,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딥러닝을 이용해서 파이썬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 추천을 만들어서 붙였었습니다. 그 텐서플로우를 썼었죠. 그 다음에 크롤링을 통해서 이 구글 지도에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기도 하고, 채팅은 이제 그 당시에 거의 붙이지 않았었는데 이것도 했었고요. 실제로 광운대에서 강릉대 쪽과 관광을 타겟으로 하고 한번 이제 워크샵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팀은 이제 나름대로 이걸 만들어서 앱이죠. 어쨌든 풀스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상을 받았고요. EBS에 출연했었고요. 상을 또 하나 더 받았습니다. 졸업작품 때.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몇 사람은 빨리 취업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 활동도 일부 해서 수익을 이제 발생시켰죠. 사실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제시하는 이제 러닝 패스고요. 이 이후에 이제 이런 프로필을 쌓아서 커리어 패스, 나의 이제 주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쭉 보시면 여러 가지 학생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든 뭐 학생이 아닌 뭐 서초라든지 이런 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참여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한 팀은 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헬스케어 쪽을 해서 이제 음식 인식 해서 칼로리 섭취, 그리고 운동 인식해서 칼로리 소모를 만들어서 이제 객관적 평가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 팀이 와서 치맥 파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혹시 이제 이런 쪽, 내가 정말로 이런 러닝 패스를 통해서 미래를 좀 개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 보이시죠? 이 송파넷 네이버.com으로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 동영상을 쭉 올리면서 실전적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가고 있는데요. 어떤 기초 동영상보다는 실전으로 올리면서 제가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러닝 패스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들이 그 러닝 패스에 맞춰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COP에서 이 강의들을 이제 저와 또는 이제 꼭 다른 분들이 꼭 필요한 강의 동영상은 이제 묶어서 제공해 드립니다. 아무튼 이 디지털 플랫폼 쪽에서 미래를 개척하거나 어떤 전환을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분은 이 러닝 패스를 추천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